안녕하세요. 다음과 모험의 철학자가 들려주는 철학 이야기, 베르그송이 들려주는 삶 이야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베르그송이 어떤 철학자인지, 그리고 주장한 사상의 핵심인 이 창조적 진화가 무엇인지 알아보았죠. 그리고 베르그송이 말하는 시간의 세 가지 개념, 물리적 시간, 심리적 시간, 체험의 시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중 베르그송이 생각하는 참다운 시간은 바로 체험의 시간이었는데요. 즉, 시간을 수학적으로 딱딱 끊어서 생각하기보다는 하나의 흐름, 그 흐름의 지속이라고 생각할 때 보다 창조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었죠. 이렇게 시간에 대한 베르그송의 생각을 알아보았으니까 이번엔 기억에 대한 베르그송의 생각을 더 알아보기로 해요. 베르그송은 우리의 기억을 습관적 기억과 순수 기억으로 나누었습니다. 이 습관적 기억은 말 그대로 일종의 습관, 하루 생활의 규칙적인 패턴과도 같은 것을 말합니다. 아침이 되면 우리 눈을 뜨고 일어나서 학교에 가고 또 학교 가서는 시간표대로 수업을 듣고 때가 되면 밥을 먹고 집으로 돌아와서 숙제를 하거나 놀기도 하고 밤이 되면 잠자리에 드는 이런 규칙적인 패턴 말이에요. 이런 습관적 기억은 우리 몸에 고정된 습관과도 같은 거랍니다. 이것은 우리가 현재에 적응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에요. 즉, 현재 적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건 바로 이 습관적 기억 때문이라는 거죠. 만약에 집과 학교로 오가는 길, 학원에 가는 길, 수업시간에 지켜야 하는 태도, 이런 것이 습관적으로 몸에 배어있지 않으면 어떨까요? 매번 약도를 봐야 된다거나 길을 물으면 다녀야 되겠고, 또 매번 새로운 규칙들을 배워야 하니까 아주 불편하겠죠? 하지만 우리에겐 습관적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불편 없이 생활을 할 수 있는 거랍니다. 이러한 습관적 기억은 바로 기계적 활동을 뜻해요. 즉 일정한 자극에 따라서 일정한 자극에 대해서 반응하는 기계적인 기억이라는 거죠. 습관적으로 계속되는 어떤 자극에 따라 머릿속에 저장된 기억들이 반응하는 겁니다. 그런데 베르그송은 인간의 기억에는 이런 습관적 기억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바로 다른 생물이 가지지 않은 또 다른 기억, 즉 순수 기억이 있다는 것이죠. 어떤 자극에 대한 기계적인 반응으로 나타나는 그런 습관적 기억과는 달리 이 순수 기억은 우리들 스스로 간직했다가 다시 떠올리는 기억입니다. 이 순수 기억은 일상에서 우리가 겪는 모든 사건들이 이 기억의 형태로 저장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다가 그 기억을 떠올릴 만한 어떤 장면을 보거나 느낌을 받을 때 또는 그런 이야기를 이제 나눌 때 그렇게 저장해둔 순수 기억을 꺼내어 떠올리는 것이죠. 놀이터를 지나다가 얼마 전에 친구들과 아주 신나게 놀았던 기억을 떠올린다거나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서 예전에 자기가 겪었던 비슷한 일을 떠올린다거나 하는 것이 바로 순수 기억입니다. 습관적 기억은 일부러 떠올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일정한 자극에 대해서 기계적으로 반응을 일으켜서 저절로 떠오르는 기억이라면 순수 기억은 경우에 따라 어떤 상황이나 자신의 느낌에 따라서 그와 관련된 과거를 자기가 스스로 떠올리는 그런 것이랍니다. 따라서 이 습관적 기억은 기계적인 성질을 갖고 있는 반면에 이 순수 기억은 정신적인 면을 가지고 있죠. 물론 이렇게 습관적 기억과 순수 기억은 그 성질이 매우 다르지만 이 둘이 꼭 반대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아마 우리 머리는 이 두 기억이 서로 충돌을 일으켜서 막 오락가락 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 우리 머릿속의 뇌는 순수 기억을 현실 생활에 맞게 걸러주는 그런 능력이 있답니다. 즉 순수 기억은 우리의 과거 전체를 간직하고 있지만 정작 우리가 그것을 회상할 때에는 항상 일부분만 떠올릴 수 있다는 거죠. 이건 바로 현실 생활에 적응하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순수 기억과 습관적 기억은 통일되기 마련이랍니다. 이렇게 인간은 다른 동물과는 달리 고도의 지성과 기억력, 그리고 삶 자체와 공감할 수 있는 창조적인 정신과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동물들은 몸 자체가 습관적 기억에 젖어 있죠. 그래서 오로지 본능적으로 활동합니다. 즉, 자극에 대해서 반응하는 단순한 습관적 기억으로 환경에 적응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하지만 인간은 체험하고 공감하고 하는 그런 순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삶을 다른 사람과는 다르게 창조할 수 있답니다. 베르그송이 강조한 게 바로 이것이었죠. 자신의 삶을 창조하는 것. 이를 위해서 베르그송은 이 물리적으로 시간을 인식하기보다는 체험으로써 시간을 인식해야 한다고 했던 겁니다. 이 물리적 시간은 수학적으로 시간을 쪼개어 생각한다는 것이었죠. 그런데 이는 바로 지성에 의해 시간을 인식한다는 뜻이에요. 이는 다시 말해서 우리를 둘러싼 세계, 우리의 삶을 이 지성에 의해 인식하고 판단한다는 것을 말하는데 베르그송은 이에 대해 다른 주장을 펼쳤습니다. 바로 지성이 아닌 이 직관에 의해서 우리 삶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었죠. 지성은 실용적이고 실천적인 인간의 능력을 말합니다. 즉 이는 곧 합리적인 사고를 뜻하죠. 이런 지성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효과적으로 사회생활을 할 수 있고 또 문명을 발달시켜서 더욱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하지만 베르그송은 지성이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베르그송에 의하면 지성은 자신이 다루는 것을 무엇이든 부분으로 쪼개려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것을 베르그송은 지성의 영화적 방법이라고 했는데요. 이 영화는 하나로 이어진 동영상이 아니라 한 장 한 장의 필름을 1초에 15장씩 즉 짧은 시간에 여러 장을 빠르게 돌려서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각각의 필름에 담긴 모습들이 움직이는 화면으로 보이는 거랍니다. 우리는 이것을 움직이는 모습 자체를 본다고 여기지만 실은 어때요? 아니죠. 이 멈춰진 하나의 필름을 빠르게 돌려서 보여주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실은 정지된 장면들의 연속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지성은 마치 영화처럼 우리의 세계를 부분들로 쪼개어져 있는 것을 연속적으로 이어놓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경향을 일컬어서 바로 지성의 영화적 방법이라고 부른 것이고요. 다시 말해 지성은 이 세계를 마치 영화 필름들처럼 정지된 시간이 하나씩 이어지는 것으로 생각하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 베르그송은 우리의 세계는 하나의 흐름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지성에 의해서만 세계를 바라보면 생명의 참다운 흐름을 파악하지 못하고 모든 것을 정지된 틀로 만들어 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 인간은 고유한 개성, 인간만의 가치를 잃은 채 편리함에만 의존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것을 베르그송은 바로 지성의 환상이라고 말했습니다. 즉, 지성은 참다운 것을 참답게 보지 못하고 환상을 만들어낸다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베르그송은 이 지성에 의해서만 세계를 인식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직관을 살려서 생명의 흐름에 공감해야만 창조적인 삶을 만들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럼 베르그송이 중시하는 이 직관이란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 직관으로 생명의 흐름에 공감해야 한다는 건 또 무슨 뜻일까요? 이는 마지막 시간에 이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